수열의 극한 했는데 오늘 좀 이따가 질문을 받기는 할 건데요. 우선 저번 시간에 했던 거 다시 한번, 항상 내가 수학 시간에 배운 거는 이 몇 가지밖에 없는데 이 몇 가지 가지고 나는 많은 문제를 풀어내야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게 수학의 단점이자 매력이에요. 배운 게 별로 없는데 자꾸 뭘 물어봐요. 그죠? 한번 보세요. 수열의 극한이라고 하는 거는 수열을 대표하는 일반항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몇 쪽이? 아니, 아직 페이지 아니. 설명 먼저 들으세요. 수열의 대표적인 놈이 일반항인 AN이다 이거죠. 그런데 이 N이라는 숫자가 죽을 때까지 한번 가보자. N이 무한대로 가면 얘 값이 과연 뭐가 나올까에 대해서 의문을 품는 단원이 수열의 극한이라고 하는 거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이렇게 읽는다 이 말이에요. 얘가 답이 나오는 경우를 보고 수렴한다 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 다음에 답이 없는 경우를 보고, 즉 수렴하지 않는 경우를 보고 발산한다 라는 표현을 써요. 이 발산의 종류는 총 3가지가 있는데, 답이 너무 커 양의 무한대로 발산이라는 표현법이 있고요. 너무 작아 음의 무한대라는 표현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1번이야 2번이야 다르지. 뭐라고요? 아 많이. 그 다음에 진동 발산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 진동은 주의하셔야 된다 그랬죠. 진동한다고 해서 발산하는 게 아니라 진동하는 것 중에 발산하는 게 있어요. 오케이? 내가 예외가 있다 그랬지. 예외가 진동을 하기는 하지만 이렇게 되는 것도 있다 그랬어요. 오케이? 꼭 진동한다고 발산하는 건 아니야. 이해됐죠? 오케이? 자, 이렇게 발산의 종류는 이렇게 있는데, 솔직히 시험에서는 다 이 수렴값이 얼마냐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수렴값이 얼마냐고요. 얘의 한국말을 극한값이라고 표현한다 그랬죠. 극한값이요. 답을 만약에 0이 나오면 답이 0이 아니라 극한값 0이라고 표현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왜냐면 0이 아니라 0에 가까운 숫자, 가상의 숫자예요. 아무튼 간에 우리는 별로 배운 게 없어요. 새로운 용어만 우선 배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수렴값을 알아내는데 이 AN의 모양이 총 3가지가 있어요. 리미트 옆에 써진, 여기에 써진 모양이 총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무한대분의 1꼴이라는 이런 모양, 두 번째 무한대분의 무한대라는 이런 모양, 세 번째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라는 이 3개의 모양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오케이? 이 3개 중에 답이 정해진 거는 딱 1개, 이거예요. 무한대분의 1꼴, 분수가 분모가 엄청 크면 반드시 0하고 가깝다라는 논리예요.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느껴. 6분의 1, 7분의 1, 8분의 1 아래는 커지는데 숫자 자체는 작아지고 있잖아. 그러다가 음수는 될 수 없겠지? 그러다가 0이 된다 그랬잖아요. 이해되시죠? 이 하나의 사실을 가지고 이 2가지를 풀어내는데, 이 무한대분의 무한대를 풀 때는 제가 하나의 테크닉을 알려드렸어요. 아래가 큰지 위에가 큰지 왼쪽이 큰지 오른쪽이 큰지 대소관계를, 여기 단원에서 대소관계를 결정하는 거는 n의 지수에 붙어있는 이 차수가 결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를 들어서 n의 제곱 마이너스 10이라는 것과 n 플러스 300 이런 문제가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아래가 크냐 위에가 크냐, 우리가 직관적으로 보면 위에가 큰 것 같아요. 왜? 1 넣으면 위에가 크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그런 고정관념을 버리고 아래가 큰지 위에가 큰지는 어떻게 한다? 차수를 보고, n에 관한 차수를 보고 결정한다 이 말이에요. 아래가 2차니까 어머 분모가 더 크네, 무한대분의 1꼴이네. 오케이? 무한대분의 1꼴은 답이 뭐라 그랬다? 0이라 그랬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나왔다 이 말이에요. 차수가 2차 아래도 2차 위에도 2차. 그러면 크기가 뭐하다?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얘는 어떻게 푸느냐?
물론 n제곱으로 나누어서 푼다라고 했는데 이렇게요. 얘가 0이고요. 얘가 0이죠? 왜 0이냐고 물어보면 안 되겠죠. 방금 전에 연습했으니까. 됐죠? 그래서 정답이 얼마예요? 2분의 3이죠? 하지만 맨날 이런 작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또 암기성으로 갖고 간다 이 말이에요. 아래하고 위에가 크기가 똑같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일 때는 답이 뭐가 된다? 최고차의 계수가 정답이 된다라고 암기성으로 갖고 간다 이 말이에요. 동의하시죠? 오케이? 그 다음에 마지막이에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도 앞에가 큰지 더하기일 때는 중요하지가 않아. 앞에가 큰지 뒤에가 큰지 누가 결정한다? 차수가 결정을 한다. 지금 얘는 3승이고 얘는 1승이니까 누가 더 커? 앞에 게 엄청 크잖아. 엄청 큰 수에서 조금 뺀 거라고. 답이 뭐라고? 무한대가 나온다 이 말이야. 만약에 뒤에가 크면 어떻게 된다? 음의 무한대가 되겠고. 오케이? 그러면 과연 이 문제는 어떻게 된다? 이렇게 유리화라는 문제로밖에 나올 수가 없다. 유형이. 좀 이따가 한번 더 풀어볼게요. 이건 저번 시간에 조금 별로 깊게 안 했으니까.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게 이 정도야. 뭔 말인지 알겠지? 여러분들 책 한번 보시잖아요. 지금 오늘 사람이 별로 안 왔으니까 제가 처음부터 꼼꼼하게 읽어드릴게요. 제일 처음에는 이 책을 읽어봐도 자기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어도 별로 몰라요. 좀 뒷부분까지 한번 커리가 좀 한 단원이 끝나야지 다시 보면 알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어서 천천히 읽어봤어. 그런데 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지금 첫 페이지 한번 봐봐. 니들이 집에서 꼼꼼하게 한 글자도 놓치지 말고 오케이? 읽으시라고요. 제가 질문 하나 합니다. 수업 시간에 말을 했으니까 질문 하나 할 거예요. 철민아, 아니 한별아, 이게 무슨 말이야? 중괄호 AN이 내가 뭐라고 그랬지? 몇 페이지냐면요. 몇 페이지야? 말해봐. 첫 페이지야. 12쪽이요. 한별이가 말해봐 빨리. 내가 중괄호는 왜 쓴다 그랬어? 동생이 물어보면 여기가 후배들이 이거 처음 배우는데 아니 왜 중괄호 AN이에요?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할 거야? 철민이 뭐라 그랬어 내가? 아니야. 수열이라고 하는 거는 완전 사소한 거잖아. 이런 사소한 것도 놓치지 말고 왜 중괄호를 썼을지 물어보라고. 꼼꼼하게. 내가 저번 시간에 말을 했어요. 수열이라고 하는 거는 숫자가 나열되어 있는 집합의 개념이기 때문에 집합을 나타내는 중괄호를 쓴다 그랬어. 집합은 두 가지로 나열해. 조건 제시법, 원소 나열법. 오케이? 그래서 중괄호를 써주잖아. 집합할 때. 그러니까 이 수열도 숫자가 나열되어 있는 집합체이기 때문에 중괄호 AN을 써서 수열을 나타낸다 이 말이야. 이해됐니? 오케이? 아무런 것도 아닌데 한번 보자. 이제 처음부터 읽어줄게. 너희들은 책만 봐. 거기 n이 한없이 커질 때 일반항 AN의 값이 어떤 알파라는 숫자에 가까워지면 수열 AN은 알파에 수렴한다라고 표현한대요. 그 값 알파를 극한값 또는 극한이라고 표기를 하고 그 네모 박스 아래처럼 표현한대요. 됐죠? 여기서 n의 값이 한없이 커지는 기호 무한대를 사용하여 n 화살표 무한대로 나타내고 8 옆으로 된 거를 무한대라고 읽자입니다. 무한대는 하나의 어떤 숫자가 아니라 크기를 잴 수 없는 한없이 큰 상태를 나타내는 기호에 지나지 않는데요. 참고 리미트 AN이 알파에 수렴할 때 n이 한없이 커져질 때 AN의 값이 알파에 가까워진다는 뜻이지 AN의 답이 알파를 뜻하는 건 아니다. 이 말이 겁나 어려운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안 될 건데 그래도 리미트를 붙이는 거와 안 붙이는 거는 차이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넘어갈게요. 우선은요. 오케이? 잘 봐요.
그 아래에 있는 문제는요 아직 못 풀어요. 이 마플 해설 있죠? 이 말은 못 알아먹어요. 하지만 이 그래프만 한번 보세요. 그래프 어때요? 1에 수렴하고 있죠? 그죠? 저기는 뭐예요? 0에 수렴하고 있죠. 오른쪽 그림은 이해되시죠? 오케이? 나중에는 일반항을 보고도 우리는 1에 수렴하는지 어쩐지를 알 수 있어요. 칠판 한번 봐보실래요? n 플러스 1이라는 일반항이 있어요. 이게 n번째 항이야. 그런데 점이 뒤에 찍어져 있죠? 그러면 죽을 때까지 가보자라는 거야. 이거는 리미트를 쓸 수도 있는데 니들은 바보니까 제일 처음에 나열을 해준 거야. 그럼 리미트 째가야. 리미트 째.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배운 상식으로 생각을 해봐. 아래가 1차, 위에가 1차지. 그러면 정답이 뭐야? 1. 오케이? 이해됐죠? 우리는 이런 식으로 알고 있는데 얘는 어떻게 해준 거야? 직접 그래프를 그려서 1로 수렴한지를 보여주는 거다 이 말이야. 이해됐니? 이 문제의 해설이 하는 이유가 여기 한번 봐봐. n에 가는 1차지. 근데 저 위에는 뭐야? 뿔마가 반복된 형태야. 너희들이 어려운 형태거든? 좀 잘 봐봐. 마이너스 1에 n이 여기 있어. 그러면 1이면 마 1. 1이면 1. 2이면 얼마야? 홀수니까 마 1. 위에는 뿔마만 반복되는 거고 숫자에 변화가 없어. 오케이? 근데 아래는 n이야. n이 졸라 커져. 그러니까 무한대분의 1꼴이잖아. 그러니까 뭐에 가까워지겠어? 0에 가까워지겠지. 우리는 이런 식으로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대충 설명해 드렸어요. 칠판 한번 봐요. 또 이제 넘어가고요. 넘어가요. 다음 장이에요. 질문 이제 받을 거야. 우선은 여 아래는 니들이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한별이는 잘 읽어. 여기 이해됐니? 이런 거 한 글자 한 글자 한 땀 한 땀 잘 읽어야 된다고. 지금요 이 극한값의 계산 단원 있죠? 2번 지금 몇 페이지냐면 15페이지요. 이거는 아직 설명 안 했어요. 오늘 설명할 거예요. 오케이? 오늘 설명할 거야. 자, 갑니다. 17페이지에요. 17페이지 포커스 주목해 주세요. 여기요. 칠판 한번 보시죠. 포커스요. 자, 1번 아래가 2차, 위에는 3차. 누가 더 커? 위에가 더 커. 그러니까 이 문제집도 뭐라고 나타내냐면 여기 뒤에 있는 얘네들은 의미가 없어.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의미가 없어. 이해됐니? 얘 앞에 비해서 이 둘은 너무나 작은 숫자이기 때문에 제껴놓고 생각을 하자 이 말이야. 그러면 약분이 되니까 뭐만 남어? n만 남겠지. 그러면 n이 무한대로 간다니까 답이 뭐야? 무한대다 이 말이야. 새롭게 또 풀이를 갖고 간 거야. 이해됐니? 하지만 우리는 맨날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최고차 극계수를 읽어서 3분의 2라고 대답한다. 언제만? 차수가 똑같을 때만. 얘도 아래가 더 크니까 0. 이해되십니까? 위에가 더 크면 얼마? 무한대. 위에 차수가 더 크면 무한대. 아래 차수가 크면 0. 이해되셔요? 지금 이게 이제 중요하죠. 지금 보시면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1차죠. 얘 1차죠. 얘가 몇 차처럼 보여야 돼? 1차처럼 보여야 돼. 니들 눈에는 이 두 개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오케이? 얘에 비해서 너무나 미묘한 숫자들이야. 그럼 정답이 뭐야? 1, 1, 1 더하기 2분의 1이 정답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별로 어렵지 않아요? 패턴화만 좀만 해주면 돼. 오케이? 자, 그 다음에요. 이거는요 좀 나중에 할게요. 자, 이것도 오늘 배울 거고요. 자, 이제 여기 문제로 들어가서요. 이제 질문 받습니다. 질문이요. 저번 시간에 여기 19페이지에 질문 한번 해보실래요? 결정은 이제 3번이 2번. 3번에 2번, 한별이는 3번에 1번이요. 두 문제 다 풀어드릴게요. 엄청 쉽거든요. 이제 앞 단원에서 배웠던 로그를 섞어버린 거예요. 두 로그인데 너는 잘 들어야 돼. 철민이는. 네. 로그는 밑이 원래 적어져 있어야 되는데 밑이 없을 경우에는
10이 생략된 상용 로그라고 하는 거야. 여기 밑이 안 적어져 있지? 오케이? 이런 걸 보고 10이 생략된 거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로그를 둘이 빼면 진수끼리는 나누는 거야. 그러니까 저기 n이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봅시다. 그러면 얘가 얼마가 되는 거야? 철민아 얼마야? 네모 박스가 n분의 n 플러스 5 n을 무한대로 보낼 거야. 그러면 답이 얼마가 나와? 오늘 배웠잖아. 1차 무한대분의 무한대. 무한대분의 무한대일 때는 답을 어떻게 읽어낸다? 개수를 읽어낸다. 개수라고 하는 거는 1이잖아. 답이 얼마야? 1이지. 그런데 로그 1이야. 로그 1은 0이에요. 왜냐라고 물어보면 노답이에요. 로그 1. 진수가 1일 때는 밑이 뭐든지 간에 답이 다 0이라고 한답니다. 오케이? 오케이? 이게 어려우면 암기해야 돼. 앞단원 저번에 수열에서 이거를 모르겠으면 거기를 떠들어 보는 게 아니라 아 나는 이때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암기하자라고 생각을 해요. 아시겠죠? 오케이? 봐봐. 철민아 봐봐. A를 이걸로 넘겨봐. 그러면 이렇게 바뀌거든. A의 영승, 어떤 수의 영승은 1이다 라는 사실에서 이 로그가 탄생된 거예요. 아무튼 간에 1번 정답은 0이고요. 두 번째 한번 해볼게요.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방금 전과 마찬가지 방법으로 n제곱 더하기 2 10 n제곱 빼기 3n인데 리미트예요. 갈 때까지 가보자 이거죠. 무한대분의 무한대고 정답은 철민이 얼마야? 10이죠. 이 네모 박스가 10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답은 뭐가 되겠어? 로그 10이 되겠지. 그러면 내가 분명히 여기 밑이 뭐가 생략되어 있다 그랬지? 10이 생략되어 있다 했죠? 밑과 진수가 같을 때는 무조건 1이랍니다. 그러니까 철민이가 모르는 하나의 사실이 이거죠. 암기하셔야 돼요. 로그 A의 1은 0이고 로그 A의 A는 1이다 라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돼요. 밑이 뭐든지 간에 진수가 1이면 답은 0이다. 밑과 진수가 뭐든지 간에 동일하면 똑같으면 답은 1이다. 이해되셔요? 오케이? 네, 다 알고 있으셔야 돼.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제는 좀 어려웠을 거예요. 질문 한번 해보실래요? 6번. 너는? 6번. 5번은요 못 풀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푸셨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이거 어떻게 풀었니? 이 5번 문제는 빠진 문제예요. 점화식에서 5번째 점화식인데 얘는 이제 우리 교과 과정에서 빠졌어. 너희들 이번 시험에도 안 나왔어. 오케이? 네, 잘 봐요. 그러니까 이 5번에다가요 요렇게 표시하세요. 안녕. 안 해요. 안녕. 안 할 거야. 해줄까? 아니 해줘도 되는데 절대 수능도 안 나오고 내신에서도 절대 안 나오지만 수학 전문학원을 다닌다든가 좀 공부를 상위권 학생들은 해요. 왜? 기출문제에 문제가 나와 있으니까 해보고 싶거든. 왜? 나는 안 할까? 그러잖아. 그러니까 나중에 궁금하면 해드립니다. 하지만 답을 보셔도 많이 어려웠을 거예요. 오케이? 네, 안 하셔도 정말 상관없습니다. 이런 문제가 많아. 지금 과도기에 있어가지고 조금. 자, 봅니다. 자, FN이라는 게 다음과 같이 되어 있대요. 천천히 한번 볼게요. 자, FN의 분자를 한번 봐보니까 다 더해져 있어. 더해져 있으면 시그마로 쓸 수 있거든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어요. 동의하시죠? 됐죠? 얘도 아래도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2K 더하기 1이라고 쓸 수 있어요. 동의하시죠? 그러면 얘는 분배하면 어떻게 되냐면 2 시그마 K K는 1부터 N까지 더하기
n인데 철민이가 알아먹으려는가 모르겠어요. 이 시그마를 분배할 때 요 1 있잖아요. 요 1 상수는 누구랑 곱해? 얘랑 곱하는 게 시그마의 특징이에요. 오케이? 오케이? 됐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써보면 시그마 k 제곱 공식은요 6분의 n에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고요. 아래는 정리하면 2 곱하기 2분의 n에 n 플러스 1이고요. 더하기 n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오키도키? 정리할게요. 제가 정리합니다. 얘랑 약분되고요. 분모는 6 가로 열고 n제곱 플러스 2n이 되겠고요. 어떻게 이렇게 됐냐? 지금 보시면 n의 제곱 플러스 n인데 n하고 더했으니까 n의 제곱 플러스 2n이에요. 그런데 번분수에 의해서 6끼리 곱하고 분자는 이렇게 되겠죠. 이게 fn이에요. 여기까지 하셨죠? 자, 갑니다. 어? 쉽잖아. 한 문제 나옵니다. 이 문제예요. 무조건 시그마를 물어봐요. 시그마는 무조건 죽을 때까지 갖고 가는 거예요. 자, 갑니다. 잘 보세요. fn을 내가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시험 문제에서는 이 fn이라고 하는 거에 n분의 1을 곱하래요. n을 밑에다가 딱 깔으래. 그러면 문제에서 물어본 예를 적어보면 잘 봐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6n n제곱 플러스 2n이 되겠고 위에는 n에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에요. 자, 이제 여기에서 답안지랑 틀립니다. 답을 보신 분들은 답이 위에도 전개가 되어 있고 아래도 전개가 되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전개하지 않아요. 차수만 알아볼 거예요. 생각을 해봐. 아래하고 위에가 차수가 틀리면 문제가 형성될 수가 없어. 내가 풀면 그랬잖아. 발산은 안 물어본다고. 수렴 값이 얼마냐고 물어보는 거야. 수렴하려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가 나와야 되거든. 자, 아래도 3차, 위에도 3차죠? 대답해주세요. 철민아, 네. 아래는 몇 차야? 3차. 3차의 개수가 얼마야? 6이요. 잘했어요. 한별아, 분자는 몇 차야? 개수가 얼마야? 2. 이걸 조심해야 돼. 1이 아니야. 2야. 알겠지? 요 세 개가 곱해져서 3차를 만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답은 얼마? 딴분의 1. 됐죠? 할만해요. 전혀 어렵지 않아요. 물론 포스는 쩔지만 여러분도 많이 풀다 보면 충분히 자연스럽게 할 수 있고 꼭 내 풀이 방법대로 갖고 가. 공부 열심히 한다고 이 답안지는요 친절하거든. 혼자서도 공부하게끔 조목조목 천천히 원리를 다 통해서 해놓은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설명을 듣고 아, 이 새끼는 왜 이렇게 풀었을까? 아, 이게 원리구나. 근데 나는 빨리 풀려고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알겠죠? 그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자, 다음으로요. 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네요. 7, 8, 9번 중에서 질문 들어갑니다. 8번에 2번. 너는 9번. 8번에 2번하고 9번 풀어드리면 돼요. 오케이? 오케이? 8번에 2번에다가요. 별표 치시고요. 시험에 안 나오는 학교가 없었고요. 한별이 수준이 다 틀립니다. 산수가 유리하고, 아니 진짜로 말하는 건데 이거를 100번 풀려도 산수에 약하신 분들은 뿔마에서 다 틀려오기 때문에 이 2번 유리화하는 이 모양을 아주 심각하게 잘 보셔야 돼요. 자, 잘 한번 들어보세요. 이 문제는요, 저기가 더하기이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문제야. 자, 질문 하나 합시다. 저 두 개의 마이너스가 플러스라면 답이 얼마예요? 대답해 주세요. 저기가 플러스라면 답이 얼마야? 왜 차수가 아래 차수랑 위에 차수가 틀려? 네, 하나 질문 한번 합시다. 분자는요, 얘 몇 차예요? 얘 몇 차? 2분의 1차예요. 오케이? 루트는 2분의 1승이니까 얘도 2분의 1차지.
2분의 1차, 2분의 1차. 차수가 아래 위가 다 똑같잖아. 그럼 뭐가 정답이다? 개수가 정답이다. 1, 1, 1, 1. 답은 숫자 2분의 2 해서 정답은 1인 거야. 그런데 지금 이 문제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그렇게 푸는 게 아니야. 봐봐. 무한대 빼기 무한대잖아.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는 문제가 안 된다고. 근데 무한대 빼기 무한대일 때는 답을 못 구해. 왜 못 구하냐? 이 답이 0이 될 수도 있고, 근데 분모가 0이 될 수는 없잖아. 그래서 뭐를 해야 된다? 변형이라는 걸 해야 된다. 그러니까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는 무조건 뭐냐? 루트밖에 안 나와요. 유리화를 하라는 문제예요. 자, 잘 보세요. 제가 동시다발적으로 할 거예요. 동시다발적으로 한다 그랬어요. 원래는 우리는 분모의 유리화만 하는데 이번 단원에서는 분모와 분자를 유리화를 동시에 합니다. 잘 보세요. 이 분모 먼저 갈게요. 얘와 부호가 반대에 있는 놈을 아래 위에 곱하겠죠. 처음이니까 내가 이렇게 적어줄게. 나중에는 내가 암산해버릴 거야. 지금 얘를 곱하는 거죠. 얘요. 그러면 위에는 원래 있던 거를 적어주고, 에이씨. 원래 있던 거를 적어주고 곱할게요. 곱했어요. 그 다음에는요, 얘를 유리화 할 거예요. 얘요. 얘도 부호가 반대 있는 놈을 아래 위에 곱해 주셔야겠죠. 자, 갑니다. 너희들은 처음일 때는 이렇게 한다고요. 자, 그러면 이 두 개를 먼저 보시면 합차 공식이죠. 그러면 뚜껑이 뻥 떨어져 나가겠네요. 암산해 봅시다. 이놈은 n 플러스 3, 얘는 n이에요. 둘이 빼면 얼마 남죠? 3 남아요.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3 루트 n 플러스 1 더하기 루트 n, 이것도요 합차 공식이죠. n 플러스 1 빼기 n 하면 1이니까 의미가 없네요. 자, 이렇게 변형이 됐어요. 유리화라는 걸 통해서 음수를 다 없애버리고 차수가 아래와 위가 동일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개수만 읽어주면 된다 그랬지? 오케이? 그러면 하나 들어갑니다. 자, 한별아 읽어봐. 이의 개수가 얼마야? 최고차의 개수가 얼마? 루트 1처럼 보여야 돼. 1은 1인데 루트 1이야. 얘는 뒤에 거는 1이겠지 얘도. 그럼 얘가 얼마일까? 얘 얼마라고 대답해야 될까? 3이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안에 있으면 루트 3, 바깥에 있으면 3. 얘도 1. 그래서 정답은 2분의 4 해서 2가 된다 이거예요. 하지만 학교 시험에서는 저처럼 하면 감점이 들어가요. 답안지처럼 이렇게 적어져야 돼요. 잘 봐봐. 아래 위에 루트 n으로 나누는 거야. 루트 n으로. 루트 n 뭐? 저기 3 플러스 하나도 3이 괄호가지고 3으로 3? 소름 잘했어요. 이렇게네요. 오케이? 그러면 정답이 얼마예요? 3. 잘했어요. 이렇게. 됐죠? 하지만 이 중간 과정에 이 과정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루트 n으로 나눠야 돼요. 루트 n으로 나눠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서술형 시험 볼 때는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게 없으면 틀렸다라고 말을 해요. 루트 n으로 나누어서 반드시 무한대분의 1꼴을 만들어서 얘가 0이 된다라는 사실을 가지고 답을 도출해야 된다 이 말이야. 이해됐니? 그런데 우리는 이 과정이 문제 푸는데 별로 필요 없기 때문에 바로 최고차원 개수로 답을 읽어내는 거고. 오케이? 꼭 알고 계셔야 되고, 상관없어요. 나중에 이거는 시험 보기 전에 한 이틀만 제가 말 계속 해드리잖아? 그러면 실수 안 하고 갖고 와요. 됐죠?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발전 문제요. 자, 볼게요. 어머, 등차 수열. 등차 수열이라고 하는 거는 공식이 초항 더하기
n-1d다라는 일반항 공식이 있어요. 그런데 초항이 1이라고 했고요. 공차가 얼마예요? 2라고 했죠? 그러면 깔끔하게 2n-1 홀수라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런데 문제에서는요, an 뿐만 아니라 a에 n 플러스 1을 요구하고자 해요. 철민아, a5가 얼마야? 9. 어떻게 구했지? 어떻게? n에다가 5를 넣었지. 그러면 a에 n 플러스 1이라는 이런 문자도 n이라고 써져 있는 저 자리에다가 n 플러스 1을 넣어주면 되는 거야. 숫자일 때랑 문자일 때랑 푸는 방법은 똑같아. 알겠니? 이거를 주의해야 된다고. n이라는 자리에 문자를 딱 대입해야 돼. 니들이 약한 부분이야. 그러면 답이 뭐야? 2n 플러스 1이 나오더라 이 말이죠. 그러면 저기 식에다가 그대로 대입 한번 해볼게요. 봐봐요. 리미트 루트 n 가로 열고 루트 a의 n 플러스 얘를 넣으라는 거죠. 2n 플러스 1 빼기 루트 2n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n에다가 무한대를 쳐넣으려고 했더니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 나와버렸어.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은 답을 알 수가 없어. 오케이? 0 아니야. 그래서 뭐 한다? 유리화라는 걸 한다. 원래는 분모만 하는데 분자에 이렇게 1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유리화를 재빠르게 합니다. 제가 할게요. 자, 합차 공식에 의해서 요놈 빼기 쪼놈 하잖아요? 그럼 2가 남아요. 이거 이해되지? 요놈을 제곱하면 2n 플러스 머릿속에 이게 돼야 돼. 2n 플러스 1이 남고 빼기 뒤에는 2n 마이너스 1이 돼서 2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 0 아니야. 똑같지도 않은데 어떻게 0이 돼? 근데 얘들은 0이 돼. 그러면 2 루트 n이 돼요. 됐죠? 한눈에 답이 보이셔야 돼. 자, 제가 한별이한테 묻을게요. 아래하고 위하고 차수가 똑같습니까? 틀립니까? 틀리면 문제가 말이 안 된다고. 내 말은 알겠지? 발산이라는 답이 나올 수가 없어. 1, 2, 3, 4, 5번 중에서 골라야 되는데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개수 읽어주세요. 요놈의 개수가 얼마예요? 1차인데 개수. 얘는 차수고 개수. 루트 2야. 루트 2. 얘는 루트 2. 얘 위에 거는 2야. 헷갈리지? 왜? 앞에 있는 거 그대로 읽어주면 되는데 얘는 루트까지 해서 읽어주기만 하면 되고 이게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정답은 분모가 2루트 2분의 2가 되니까 정답은 루트 2분의 1이 되겠죠. 정답은 2번 이렇게 나오겠네요. 어렵지 않죠? 오케이? 약간의 주의사항만 있을 뿐. 거시가 한별이는 엄청 많이 풀어봐요. 알겠죠? 내가 생각을 좀 잘못했는데 애들이 오든 안 오든 간에 무조건 동영상을 녹화해서 그냥 해놓을게. 계속 혼자 하면 집에서 하면 답답해. 그지? 그럼 시간 나면은 어차피 한 번쯤은 쏟아봐야지. 점수가 60점대를 넘어봐야지만이 한 번이라도 넘어야지 넘어져. 한 번도 안 넘잖아? 공부 열심히 한다고 안 넘어져. 그러니까 내가 방학 때 한번 쏟아부어.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야지 나중에도 이 정도 공부해야지 이 점수 나오는구나 라고 느껴진다 이 말이야. 알겠지? 계속 산수 못한다 뭐 이런 거는 씨알데기 없는 소리야. 못하잖아? 그러면 이 유형의 문제를 졸라 많이 풀어버려. 유리야 못하겠잖아? 계속 풀어. 닥치고 풀어. 똑같은 문제 10번씩 풀고 오케이 마스터 너무 외워버렸어. 그러면 또 다른 거 유리야 막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극복해야지. 수원 수투 못한다고 자 등차수야 다시 한번 배울까? 이러면 안 돼. 공식을 모른다고 쳐다도 보지 마. 모르잖아? 그럼 답 보고 공식 이거였네? 왜 나는 기억을 못하지? 그러면 또 그 유형의 문제를 또 푸는 거지. 알겠지? 그런 식으로 극복을 해야 돼요. 자 갑니다. 이제 끝났냐 우리 배운 거는? 오케이? 자 이제 우리가 오늘 4번부터 풀어낼 건데 좀 쉬었다가 하도록 할게요. 쉬어 봅시다. 22페이지요. 요 문제도 별표 치세요.
엄청나게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예요. 먼저 이 문제를 풀기 전에 하나 상식 하나 알려드리죠. 여기 한번 봐봐. 루트 29는 몇 점 몇몇몇입니까? 5점 몇몇몇이죠? 어떻게 알았죠? 루트 25를 생각하셨죠? 오케이? 이 숫자는 루트 25와 루트 얼마? 36 사이에 있는 숫자죠? 그래서 얘가 5이고 얘가 6이기 때문에 얘는 5점 얼마 얼마일 거고 이 루트 29의 정수 부분은 5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소수 부분은 뭘까요? 나도 모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오케이? 그러면 이 소수 부분 알파라고 하는 거는요, 어떻게 쓸 수 있죠? 루트 29에서 5를 빼버리면 되겠죠? 요걸 열로 넘겨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해되셨죠? 오케이? 이 상식을 갖고 두 번째 상식으로 들어갑니다. 두 가지를 알고 있어야 돼. 이 상식하고 이제 두 번째예요. 자, 잘 보세요. 우선 지워볼까? 이번에는 뭐냐면 내가 저번 시간에 설명을 했는데 너희 둘은 키 차이가 분명히 나거든. 그런데 운동장 끝에서 서 있거나 더 멀리 서 있으면 둘이 철민인지 한별인지 구별이 안 되지. 그죠? 이 둘은 멀리서 보면 점으로 보인다 이 말이야. 이게 이제 수학에서 추상적인 부분인데 잘 한번 봐봐요. 어떤 아이는 1.1이야. 어떤 아이는 1이야. 키가 1.1이고 1인데 멀리서 보면 둘 다 비슷한데? 이렇게 보일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값이 수렴을 하는데 2로 수렴을 하는데 얘는 2보다 원래는 살짝 크고 원래는 얘는 2보다